저 DC에서 이 옛날 그 얘기셔요. 이렇게 카메라까지 다 켜면 너무 좋은데. 또 자제분 일이라서 그지? 예. 지금 또 결혼식 때문에 겹쳐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에 결혼식에 계셨습니까? 아 저기 청주에 있어요. 근데 오늘 서울에 뭐 일이 있어서 결혼식 뭐 사진 때문에. 그죠? 예. 아, 사진 말입니까? 예. 결혼식 전에 찍는 사진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다른 일하고요. 저희 아들이 그것 때문에 했고 저한테 부탁을 좀 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자제분께서 이제 사진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쿠팡 직원이에요. 네네. 아 지금 이거 택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 우체국 뭐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예. 그쪽으로 이직할 것 같아가지고. 이직요? 예. 그래서 직장은 이제 그 우체국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그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하겠지. 예, 그죠? 예. 도장 가져오셨습니까? 예. 예. 그것도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성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체국에서도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려고 좀 대기를 거의 한 2년 정도 대기했던 것 같아요. 아, 워낙 또 성실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성실하면 예. 사람을 가만히 두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대기 기간이 그만큼 길구나. 그게 이제 티오가 빠져야지 되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 이제 마침 이제 지인이 하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둬가지고요. 예. 그 자리는 대신 이제 그 지인 소개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미리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자세한 거 거기까지밖에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티오가 빠지면 뭐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서류 좀 검토를 하고. 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예. 이것도 다 잘 하셨네. 사진 뭐 이래. 예, 잘 하시네. 내년에 GV80을 중고차를 하나 좀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좋은 또 인연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카메라까지 다 켜면 너무 좋은데. 그래요? 요새 예. 일부 아주 사이들 때문에 그냥 다들. 그게 어떤 내용이십니까? 일부 사입이라는 게. 아니 뭐 어디나 뭐 있잖아요. 중고차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몇 명 때문에 그냥 다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사람은 많으니까. 이 서류는 이제 어떤 서류냐면요. 이거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이 운송입니다. 운송. 가맹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양도 파시는 분하고 사시는 분. 동글뱅이 요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겠죠.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제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사는 사람의 이제 도장을 찍어서 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요 저기 번호판은 지금 사장님이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돈을 지불한 겁니다. 지불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번호판을 이렇게 사놓는 거죠, 이렇게. 사놓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기 예. 복사해 주신다 제가 이걸 한 부를 도장을 찍고 라이브로 제가 좀 문자를 보내줄게요. 예. 그렇게 하셔도. 그다음에 요거를 가서 요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번호판을 사놓는데 제가 다행히도 요걸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분 거니까 다른 분 거를 찍으시면 안 돼요. 이분 걸 이제 사갖고 가지고 계신 거네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기에 번호판 달 수 있는 게 지금 전기차 번호판을 구하고 계셨거든요, 사실은. 자제분이 연식이 2020년 11월 4일이더라고요, 최초 등록일이. 그래서 요거는 3년이 지난 거는 연식 제한을 받습니다. 연식 제한이라는 게 11월 4일 전에 있는 남바를 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매입한 전기차 번호판이 21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따는 거예요, 여기다가. 못 따라서 이제
그 카고 번호판이 있는데 화물차 용달 번호판이 있는데 14년도에 등록된 번호판인데 그 번호판이 이제 유가 부정 수급이 한번 걸린 번호판이었어요. 번호판인데 가격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제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자제분은 지금 전기차 번호판이잖아요. 전기차 번호판은 유가 보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유가 보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수급에 걸려있는 번호판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그래서 일반 번호판보다도 저렴하게 판매가 돼요. 잠깐만. 통화하세요. 여보세요? 만나 뵙고 지금 여기서 좀 대화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번호판에 대한 걸 설명을 좀 주시는 거야. 들어볼래? 내가 이렇게 켜놓을게? 켜놓으십시오. 예. 켜놓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 켜놓을 때가 들어.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3자 대변인이네, 지금.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영상으로 해도 돼요. 그죠? 해도 되는데, 네. 배터리 용량이 될는지는 모르겠다. KTX 타고 있어가지고. 통화는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네. 통화 가능해.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그 전기차 번호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번호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카고 번호판을 해서 유가 보증수급 1에 있는 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호판 가격은 그래서 일반 번호판은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 혹시 근데 그게 나중에 기판 때 문제가 되나요? 근데 또? 전기차 번호판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기차 번호판은 유가 보조를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대파할 때 그 또 문제가 되는 거 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승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유가 부정 수급이 있었다는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번호판은 전기차 번호판으로만 대배차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차후에 그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만약 올랐을 때 만약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또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DC에서 얘기했는 그 얘기세요? 지금은 더 디스카운트 된 거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는. 그럼 나중에 어차피 되팔 때 보면 또 그만. 근데 그 전기차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가 보조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번호판이 보면 다시 이걸 기존의 거를 승계하는 건데. 승계가 되는데, 자, 우리가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유가 보증수급이 걸려있는 번호판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유가 보조금 부증수급 1회차 적발 시에 6개월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를 받습니다. 6개월 지급 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급 정지된 시점에서 5년 내에 재위반을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부정수급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용으로 반납 대상이 됩니다. 영업용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경우인데요. 자, 근데 전기차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예 맞아요. 카드가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 사는 게 얘는 지금 이렇게 한번 부정수급이 걸렸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데 전기차는 이 의미가 없어요. 전기차는 유가 카드가 없습니다. 보조금 카드가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번호판이. 그럼 나중에 이거 저희가 만약에 이걸 이제 되팔 때 그게 전혀 지장이 없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가 부정 수급에 있는 이력은 있다. 근데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할 때는 전기차 왜 그러냐면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은 이게 전기차는 전기차로만 대폐차가 돼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으로 오게 되면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전기차는 전기차로밖에 대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협할 때는 전기차밖에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면은 전기차로 다실 분들은 전기차 번호판 또는 유가 부정수급에 있는 그 번호판을 찾습니다.
왜? 경수사가 확인한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예, 예,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다는 게 100번 낫죠. 네, 맞죠. 왜냐면은 그 헐. 유가 보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유가 보조는 그리고 유가 보조는 카드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 번호판을 되팔 때는 그 전기차를 가진 사람한테 되팔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알고 왜냐면은 계십니다. 다시 그걸 디젤로 바꿀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네, 화물운수사업법상 대폐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교체하는 유형이 있는데 친환경차라고 그래요. 이게 수소전기 자동차하고 예, 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차량만 이제 대폐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뭡니까? 보조금 자체가 없으니까 부정수급이 걸려있던 번호판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싹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볼 이유가 없죠. 왜? 아예 보조금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든 간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소비자분들은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나중에 만약에 하다가 팔 때 되면 만약에 다시 제 아들이 사장님한테 팔았어요. 그럼 다시 사장님 이런 거 다 사줄 수 있는 저는 다 사죠. 아, 예, 이것도 제가 다 사니까 파는 거지 않습니까? 다 사가지고 파는 거죠. 그냥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다 확인됐지?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 부대 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대 비용은 제가 그 협회비는 제가 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 네, 예, 맞아요. 말씀드렸죠. 이게 내연기관 번호판은 이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전 비용이. 그래서 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충북이잖아요. 네, 충북은 용달 협회 가입비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 등록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네, 취업 등록만 할 경우에는 그 최초에 10만 원을 냅니다. 네, 10만 원에 매월 관리비가 10,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30만 원에 매월 관리비가 10,000원입니다. 네, 예,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취업하고 전에.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취업 등록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10만 원짜리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달달이 10,000원 내야 된대요. 예, 달달이 관리비는 10,000원씩 내셔야 됩니다.